내가 얼마나 미친 겐지 한번 보여줄게. 당신 부셔버릴 거야.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제 그건 거죠. 아니 이게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죽어라 공개를 안 하는 걸까? 아니 그래놓고서는 또 많이 판매가 되면은 100만 종 이상 판매 완판 막 이러면서 지들이 먼저 막 기사내서 홍보하고 막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왜 뭐라고 어떤 제품을 공개하고 대부분의 제품들은 공개를 안 해주는 것일까? 요거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, 그러니까 진짜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. 제가 뭐 브랜드는 아니니까, 브랜드 뭐 이제 그런 높은 팀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부자의 그 정보가 없으니까 이건 제 그냥 주관적인 의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이게 첫 번째가 이게 솔드아웃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사실상 시초는 그 슈프림이에요. 그 솔드아웃 딱 발매와 동시에 그날 이제 품절이 되는 거지. 뭐 단시간 내에. 지금 슈프림은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품절이 빠르게 나지만은 뭐 예를 들어 발매 한두 시간 내로만 품절이 나도 굉장히 빠른 품절 속도니까요. 그게 뭐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니까. 근데 그러니까 요게 뭐냐? 그러니까 박리 다매가 아닌 소량 한정 발매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입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 제품에 나도 관심이 없었어. 그런데 이 제품이 발매와 동시에 아니면 발매 당일에 전 사이즈, 뭐 전 컬러, 다 품절, 솔드아웃이래. 그러면은 갑자기 관심이 없었던 나도 뭐야? 뭔데 품절이야? 뭔데 솔드아웃이야? 이렇게 이제 딱 궁금증, 호기심을 이렇게 딱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입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이 품절,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그게 아니고 품절이 났다는 거. 요거 때문에 사기가 힘드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관심이 생기는 거죠. 요 이제 그 솔드아웃 기법을 굉장히 많이 차용해서 재미를 많이 본 게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이죠.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건 거야. 진짜로 막 몇천 장, 몇만 장, 몇십만 장. 요게 품절이 됐다. 요 정도면 인정이죠. 그거 자기네들이 뭐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. 10장 만든 거야. 10장 만들어 놓고 그 10장도 심지어 뭐 나 하나 있고 뭐 친구 하나 주고 뭐 이래갖고 10장도 안 돼? 근데 그 10장도 안 되는 것도 품절 막 한 몇 시간 만에 나 품절만 나기만 해 기다리고 있는 거야. 딱 품절 되지. 그럼 바로 딱 솔드아웃 이거 딱 캡처 바로 해가지고 또 인스타 같은 데 딱 올려. 솔드아웃 막 이러면서 누가 보면 뭐 족발나게 진짜로 한 몇백만 장 뭐 이렇게 품절된 줄 알고 하는데 단 10장. 뭐 암튼 간에 품절. 그래놓고서는 뭐 지금 진짜 KF94 마스크 뭐 이렇게 몇백만 장 뭐 품절 나는 거면 이렇게 막 이러면서 품절 솔드아웃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다음 사람들이 이게 품절이라고? 이게 이쁜 건가? 내 눈이 좀 잘못된 건가? 아무튼 뭐 품절이라고 하니까는 다음에는 뭐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원래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조차. 근데 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들은 기본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다 보니까 솔드아웃은 당연한 거긴 한데 그렇게 막 100만 종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량이라서 이 수량을 공개하기가 좀 창피한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. 뭐 대표적으로 그 마세아드2 같은 것도 굉장히 수량이 적었죠. 이런 거 공개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됐어. 아휴 그거 품절이라고 그래 뭐 약간 이렇게 되니까는 그래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마케팅 효과입니다. 통화 내용 보시면은 소비자보원이랑 이제 한국 소비자원이랑 통화 내용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상담원도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렇게 줄이 뭐 예를 들면은 딱 뭔가가 10쪽을 딱 발매를 한다고 해요. 발매 수량 딱 10쪽이래. 그럼 10명이 이렇게 딱 줄을 서 있겠죠, 선착으로. 그러면은 딱 그 10명이 있으면은 솔직히 뭐 그 뒤로는 줄 설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딱 10명만 줄 서 있겠죠. 그렇게 10명이 줄을 서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크게 관심도 안 가져요. 그냥 10명 정도는 크게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으니까는 그냥 뭔가 하나보다 그냥 심지어 10명 정도로는 그런 관심조차 안 가질 확률이 더 높고 그렇게 그냥 쓱 넘어가는데 10명이 아니고 10쪽인데 수량 공개를 안 해.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1000명이 막 줄 서 있어. 예를 들어 뭐 홍대부터 뭐 상수역까지 사람이 1000명이 서 있어.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거 뭐야?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사진도 찍고 막 SNS 이런 데다 올리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뭐길래 막 이런 기사들도 나고 이러잖아요. 이렇게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홍보가 되면 마케팅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돈도 안 들이고 단지 수량 공개 안 하는 것만으로도 원래는 뭐 어디 신문사 잡지사 뭐 이런 데 뿌려야 될 마케팅 비용 이런 거 없이도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마케팅 효과가 생긴단 말이죠. 그니까 안 하는 거. 이 마케팅 효과를 공짜로 누릴 수 있으니까.
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알아서 화제가 되고 광고 효과가 생기는데 이런 일석이조 개꿀딱 마케팅이 어딨어.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 굳이 수량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백도어 요거에 관련된 건데, 흔히 말하는 이제 뒤로 빼주는 이런 수량인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발매 수량이 많은 제품들,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못 잡아내죠. 근데 왜냐면은 이 백도어라는 이 뒤로 빼주는 그게 전체 수량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. 근데 그게 있죠. 예를 들어 10만 족에서 1000족이랑 100족에서 1족, 요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세기도 쉽고, 이제 발매 족수가 적은 제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발매 족수를 공개를 해버리면은 딱 예를 들어 당첨자 숫자가 99명이야. 발매 족수는 100족인데 나머지 1족.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, 이런 게 딱 들통이 나가지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냥 공개 안 해도 되는데. 뭐 대표적으로 제가 캠핑을 이제 현역이라고 해야 되나, 막 캠핑도 다니고 막 이랬을 때 제가 경험한 진짜 수량 적었던 발매가 이지부스트 350 버전 1, 그 터틀도브 처음 나온 이지부스트 350 제품이죠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분더샵 맨즈에서 캠핑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거의 벌써 뭐 한 5, 6년 전 얘기니까는 솔직히 정확한 수량은 기억이 안 나고 좀 약간 가물가물해요. 근데 확실하게 기억하기로는 20족이 넘어가진 않았어요. 내 기억으로는 9족인가? 뭐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진짜 말도 안 되게 적었어요.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는 게 그 10번 분이었나? 그냥 진짜로 딱 그 9족입니다. 딱 직원이 그 수량을 공개하는 순간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, 왜냐면 그때는 캠핑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명단 쓰고 쉽게 하는 캠핑이 아니고, 명단을 썼어도 사실상 그거는 순번을 위한 명단이지 진짜로 그거 진짜 한 일주일 했던 것 같은데, 뭐 하루에 막 새벽에 막 몇 번 하고 막 진짜 힘들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, 그리고 10번이면은 보통 되게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렸어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수량 같은 거 그 사이즈 밸런스도 좀 안 맞기도 했고, 솔직히 냄새가 너무 났죠. 이거는 분명히 백도어 때문에 자기네들이 발매해야 될 수량에서 몇 족을 뺀 거다. 그러면 그런 10번 같은, 웬만한 경우엔 10번이면 솔직히 무조건 안전빵이라고 생각을 하죠. 뭐 진짜 어디 지방 막 이런 데도 아니고 분더샵에서 발매를 한다고 했는데 설마 10족이 안 나오겠어. 이게 거의 99% 이상들이 갖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. 근데 그 10번이 잘린 거야. 근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 미리 수량을 공개했다라고 해봐요. 절대 못 빼잖아요. 그러면 그 10번 가만히 있겠냐고. 지금 뭐 수량 공개를 안 하니까는 그냥 얘네들이 9족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뭐 열불나고 이래도 뭐 증거가 없잖아요. 근데 미리 수량 공개를 한다 이러면 백도어 같은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거죠. 근데 뭐 저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라고 하면은, 이 백도어라는 거는 이 리셀러라고 해야 되나, 그렇게 한족 한족 사는 이런 콜렉터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, 판매하는 판매처나 브랜드 쪽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VIP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. 이런 거는 솔직히 필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는. 근데 여튼 수량 공개를 해버리면 이 백도어를 굉장히 해주기가 힘들겠죠. 그렇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수량 공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 하지 않나. 그리고 이제 네 번째, 요거는 솔직히 좀 그냥 우겨 넣은 거기는 한데, 이게 매출 공개라고 그래야 되나? 뭐 솔직히 그런 브랜드들에서 발매하는 제품 보면은 발매 가격 나오잖아요. 거기에다가 수량이 공개가 돼버린다. 그럼 매출 그냥 바로 나와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뭐 한정판만 발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,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매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되는 건 솔직히 좀 껄끄럽거든.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, 그런 것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. 매출에 관한 부분은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거나 뭐가 됐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공개가 되고 추적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. 수량 공개만 안 해도. 뭐 이거 외에도 굳이 막 저렇게 대회비다, 이 정도가 대회비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, 그렇게까지 대회비라고까지 숨기는 이유, 공개를 안 하는 이유, 뭐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무슨 뭐 경쟁사와의 뭐 그런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. 아무튼 간에
뭐 그리고 또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되면은 거의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좀 프로그래밍 이런 거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발매 전에 그런 거 어떻게 좀 뭐 해킹이라고까지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충 뭐 대략적으로 수량을 아는 경우는 있는데 뭐 그런 오프라인이나 이런데 전체 수량까지 알기는 어렵다 요건 거죠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알기는 하는데 100%는 아니니까. 뭐 하여튼 간에 일반적으로는 브랜드 측에서 공개를 해주지 않는 한은 정확한 수량을 알기도 어렵고 공개도 안 해준다. 요건 거죠. 그래요. 뭐 저는 직접적인 제가 피해를 본 건 아니니까는 내가 진짜로 한번 내가 얼마나 미친 겐지 한번 보여줄게. 당신 부셔버릴 거야. 이러면서 저보다 더한 뭐 그런 분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뭐 이제 캠핑까지 하고 뭐 이런 피해 사례 막 이렇게 사진들 막 다 찍고 몇 월 몇 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 보호원 이게 헬조선이니까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은 이게 좀 고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였다. 그러니까 브랜드 측이 한정판 발매 같은 거 수량 공개 안 해줘도 그냥 그런갑다 하는 수밖에 없다. 요게 오늘의 결론입니다.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